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9일 밤 9시를 넘어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강화 특위의 전원책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촉하기로. 그 이유가 전당대회를 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6, 7월로 늦추자고 전원책위원이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6월, 7월로 늦춰놓고 보수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전당대회 날짜를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해촉하기로 했다. 이게 주된 이유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당을 꾸려가는 자세를 보면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한 경험도 있고 학자도 있고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 문제에 들어가니까 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보수적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지금 당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이 아니냐, 독재화되는 것이 아니냐, 김정은 세상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 그리고 후손들의 안전을 과연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하자면 존재론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 정도입니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집니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니까 국민들은 제가 아는 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하든 말든,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하든 말든 그것은 당신네들의 게임이다. 이게 지금 이 체제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보수 세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주 냉소적이고 무관심한데 안에서 밥그릇 놓고 싸우는 사람들끼리는 열심히 싸우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로부터는 점점점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의 무대에서만 노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하고 있는 개혁의 스케일이 너무 작고 방향이 틀렸고 순서도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뇌손상을 당한 환자입니다. 뇌손상을 당하면 뭐가 됩니까? 기억력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자아를 상실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즉 자유한국당은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자신들의 손으로 몰아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는데 일조를 함으로써 자아상실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이념적 배신이죠. 그 반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 반 정도가 탄핵파입니다. 탄핵파. 자아상실, 뇌손상을 입은 겁니다. 뇌손상을 입은 환자는 우선 뇌치료를 해가지고 맨정신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의식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체력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뇌손상 환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억지로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체력 단련하고 있는 꼴입니다. 뇌손상 환자에게 체력 단련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뇌손상, 달아나 버린 영혼, 이념을 도로 찾아와야 합니다. 빼앗겨 버린 영혼을 도로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맨정신을 좀 가진 정당으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해가지고 체력 단련한 다음에 경기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뇌손상된 상태로 또 권투시합에 나서면은 다음에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뇌손상 환자가 어떻게 하면은 살아날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조직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가치관을 이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체성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가치관. 자유한국당의 가치관을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은 필연적으로 박근혜 사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바로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명박 시대, 박근혜 시대를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70년의 맥락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9년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 그러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거는 잘했고 이런 거는 잘못했지만은 잘한 점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은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죄인. 역사의 죄인이면은 뭘 잘못했는지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죄인 하면서 왜 반성문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당 차원의 반성문이 나와야죠. 당 차원의 반성문이 나와야죠. 그렇게 해야 그것을 공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도 이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면 사과합니다. 한 조직도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이 국가를 운영했던 자유한국당이 치명적 실수, 그 치명적 실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정권을, 국가 운영을 넘긴 치명적 실수를 해놓고 개별적으로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면서 정리된 사과문 하나 발표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적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두뇌가 있는 조직이냐? 그러니까 뇌손상 당했다고, 영혼이 달아났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적으로 맥락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 전에 이름이 새누리당, 그 전에 이름이 한나라당, 그 전에 이름이 신한국당, 그 전에 이름이 민자당입니다. 민자당. 민자당은 세 당이 합쳐졌습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합쳐졌습니다. 보수 대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김대중이 이끄는 정당에 맞선 일종의 보수 대통합 구도였습니다. 민정당은 전두환 세력이 만든 정당입니다. 공화당은 박정희 시대와 연결됩니다. 민주당은, 김영삼의 민주당은 우리나라 보수 야당의 한민당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공산당을 빼고 우리나라 정치 세력 중에서 대한민국 편에 섰던 정치 세력이 다 합쳐져서 민자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와서 왜곡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 자신은 보수적 출신 성분을 갖고 있지만은 좌익들한테 의식화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좌파 숙주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대중 정권의 등장에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대연합 구도를 해체해 갔습니다. 김종필 세력을 구박을 하니까 김종필 세력이 뛰쳐나가 가지고 자민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지나간 12.12 사건을 가지고 정치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냄으로써 보수를 더욱더 분열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좌파 숙주 역할을 하면서 보수 분열을 시켰던 사람이 김영삼 세력입니다. 따라서 그 맥락을 잇는 공화당, 민정당, 그리고 한민당의 맥락을 잇는 이 맥을 쭉 이어오는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거시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해봐야 돼요.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한 점이 더 많아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지켜온 정당입니다. 지금 평가를 해도 잘한 것이 7, 못한 것이 3 정도는 될 겁니다. 아무리 못하게 잡아도.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켜왔습니다. 이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과 자유한국당과 연결되는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까지 이어집니다. 장면, 김영삼 계통을 통해서 장면, 조병옥, 김성수 같은 분들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영욕의 역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는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9년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08년의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4대 개혁을 통해서 낭비가 없는 아주 생산적인 국가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 본인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돈을 받은 적 없습니다. 직접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무슨 다른 법적 논리로서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하지만은 직접 돈을 받은 부패한 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게 특히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반성을 해야 됩니다. 탄핵에 가담한 사람들이 오판을 했다. 우리가 좌파 신부름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에 책임 있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 뭐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다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조직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배제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 받아들인다 하는 이런 인적 청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 별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을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잘못했다고 봅니다. 다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친박, 비박 똑같습니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은 누구를 몰아내야 한다. 사과를 한 다음에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는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전원이 공동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문 쓰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짐은 뭐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공산당과 싸워온 정당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 남한의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 극좌 세력과 싸워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산당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정치 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정당이다 하는 역사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를 부정하고 이명박을 부정하고 김영삼을 부정하고 노태우 부정하고 전두환 부정하고 박정희 부정하면 뭐가 남습니까? 김영삼까지도 잘못한 게 좌파 숙주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고 보존되고 해야 합니다. 또 김영삼 정권이 잘한 것도 많아요. 금융실명제 같은 거. 영욕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쓴 다음에는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산당과 싸우겠다. 북한을 사령탑으로 하는 한반도의 좌익 세력, 한반도의 독재 세력, 한반도의 수구반동 세력과 싸워가지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내고 여세를 몰아서 북한을 자유화하겠다. 김정은이가 남한을 적화하겠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북한을 자유화하겠다. 북한 자유화의 기치를 내걸고 반 김정은, 반 문재인 연대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겠다. 체제가 걸린 싸움에서 너와 나가 있습니까? 다 같이 싸워야죠. 공동 운명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 불을 지르고 보트 타고 달아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같이 싸워야죠. 다 같이 싸워서 불을 꺼야죠. 불을 끄기 싫으면 바다로 뛰어들어가는데 바다로 뛰어들면 다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지 말고 물불 가리지 않고 반드시 화재가 난 선박을 구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인적 청산이라든지 조직 강화 같은 그런 작은 치사한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 우리의 신념은 뭐냐? 우리가 목숨 바칠 대목이 어디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반성문 쓰고 다짐하면 됩니다. 반성문 쓰고 다짐.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마당에서 북한의 자유화 그리고 한반도의 특권 세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특권 세력은 김정은, 3대 세석 김정은과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가 세계사의 발전 방향과 맞춰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이 도단 물결에 자유한국당이 타야 합니다. 그 물결을 타면은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역사관, 무엇보다도 신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영혼을 다시 점검해서 이제 혼수 상태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